자, 연료값 1법칙을 했으니까 여기 2법칙을 하셔야 돼요. 2법칙을. 자, 준비하시면 연료값 2법칙 들어갑니다. 2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연료값 2법칙은 간단해요. 좀 추워? 히터 좀 틀어줘? 아니요. 자, 일단 여기서 일단 우리가 지금 연료값 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65쪽 겁니다. 연료값 2법칙 겁니다. 65쪽 준비하세요. 자, 뭐라 됐습니다.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이라고 진짜 가역 과정은 뭐야? 가역 과정은 뭐야?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완전히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과정을 보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공기저항이 없는 곳에서 뭐가 돼버리면 진동을 하는 진자가 있으면 어떻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럼 걔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비가역 반응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 스스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반응을 보고 우리가 비가역 반응이라고 부른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은 비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다 뭐냐면 에너지 흐름,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이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에너지는 어디? 야, 우리가 춥다고 느끼는 건 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를 뺏겼다는 얘기잖아. 내가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가 어떻게 있어? 내가 높은 거고 주변이 낮은 거니까 높은 데 낮은 데로 갔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본다. 자, 비가역 반응 기체 확산 나 있죠. 자, 일단 처음에는 어떻게 돼? A 상태를 보면 한쪽에만 기체가 있지. 근데 그걸 열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양쪽으로 가겠지. 다시 말하면 왼쪽에 0.5기압, 오른쪽에 0.5기압이 됐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같은 얘기인데 A에서 밸브를 열면 기체가 골고루 퍼져 B와 같이 되지만 위에서 시간이 흘러 스스로 A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진정 운동 이것도 계속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니? 멈추게 했지. 열의 이동, 찬물과 더운 물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지만 미지근한 물이 더운 물과 찬물로 스스로 분리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까지 보는 거죠. 이해되셔요? 네.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료값 2법칙 겁니다. 열은 스스로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로 이동되지 않습니다.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로 스스로 이동하지만 그 반대는 안 되지. 저온에서 고온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맨 밑에 있는 것만 하나 보면 돼. 맨 밑에 하나 있는 거. 자, 고립기에서 엔트로피의 변화는 항상 증거거나 일정하며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즉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들은 뭐를 얘기하니? 무질서도를 얘기해. 그 무질서도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다시 한번 얘기했다. 뭐라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기억하시면 자, 물에 잉크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물속에 잉크방울이 골고루 퍼지는 현상이 일어나지만 퍼졌던 잉크가 다시 한 곳에 모이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 생각해봐. 이게 봐봐. 잉크가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럼 모여있어 라는 얘기는 질서 있다는 얘기야? 무질서라는 얘기야? 질서 있어요. 질서 있는 거잖아. 규칙적으로 있는 거지. 근데 이게 퍼져나갔다는 얘기는 무질서하게 퍼져나간 거지. 그럼 이게 퍼져나가는 쪽으로 가는 거지. 아니면 최대해봤자 그냥 유지를 하는 것 뿐이지 이게 다시 모이거나 그런 건 없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럼 그 정도 생각하시는 게 오늘 내용이고요. 마지막 뒤로 옵니다. 26쪽. 에너지 전달하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그래. 항상 에너지는 어디로 간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 그럼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가역 변화가 아니라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보죠. 그럼 거기서 보실래요? 빗면이지, 빗면입니다. 빗면에서 물체가 이렇게 내려올 거야. 내려왔어. 물체 이동쪽까지 내려왔다 생각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무슨 에너지로 바뀔까? 보다 멈췄어.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정지했어.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바뀐다.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바뀐 거야. 얘들아,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서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지. 근데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로 전환된 거는 연력학 1법칙에 어긋났어, 어긋나지 않았어? 어긋나지 않았지. 에너지 전환은 가능한 얘기잖아. 그래서 바뀌어도 그 총량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연력학 1법칙은 성립이 돼. 근데 문제는 뭐가 되니? 연력학 2법칙은 자, 얘는 질서 있는 에너지, 얘는 무질서한 에너지. 이렇게 됐어?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가만히 냅둔다고 해서 퍼져나간, 즉 무질서하게 퍼져나간 열 에너지를 다시 모을 수 있어? 없어요. 모아서 역학적 에너지를 바꿀 수 있어? 냅둔다고 다시 올라가?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항상 어떻게 된다? 질서 있는 에너지에서 무질서한 에너지로
가는 것처럼 에너지 흐름은 방향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에너지 흐름 뭐라고? 방향성이 있어요 라고. 이해됩니까? 자 밑에 갑니다. 자 그림같이 물체가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 수평면을 멈춘다. 그러면 물체가 빗면에서 내려와 수평면에서 멈추는 과정을 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 모두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열역학 일곱칙 성립되죠. 두 번째, 수평면에서 정지했던 물체가 다시 빗면으로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그럼 수평면에 흩어져 있던 열 에너지가 다시 모여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맞아요? 그러면 열역학 일곱칙이 위배되지 않으나 자연현상이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남을 제시하는 열역학 이곱칙이 위배됨으로 스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내가 뭘 해서 내가 일을 해서 얘를 움직이면 그건 가능한 거야. 근데 내가 일을 하지 않는 한 얘는 어떻게 한다?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되셔요? 밑에 갑니다.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 정연한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 즉 질서 정연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따라온다. 열기관이야. 열기관. 열 에너지를 1로 바꾸는 장치를 보고 열기관이라 불러요. 열역학적 과정을 거쳐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과정 중에 작동해서 공급한 열 에너지 일부를 1로 전환합니다. 높은 온도의 열에서 열 흡수하고 일을 한 후에 남은 열을 온도 낮은 곳으로 방출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얘들아 여기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Q라고 하는 게 뭘까? Q가 뭘까? Q가 열 에너지, 열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하면 Q라고 하는 고열원에서 T1이라는 온도가 있을 거고 이게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서 버려진 게 이 Q1이라고 생각합시다. Q2가 버려졌죠. 이건 저 열원이에요. T2가 되겠죠. T1과 Q 이게 같은 말 아닙니다. T는 온도를 뜻하는 거고 Q는 뭐 열량을 얘기해,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T는 켈빈이나 도시 단위로 쓰는 거고 Q는 칼로리, 킬로칼로리 혹은 줄 이런 단위로 쓰는 거 달라요. 그럼 여기에서 1이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Q1과 Q2의 차이가 1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Q1과 Q2의 차이가 뭐가 된다? 1이 된다. 됐습니까? 뭐의 차이? Q1과 Q2의 차이가 1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더. 내가 열기관의 효율을 측정할 거는 효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효율. 내가 얼마나 내 목적에 맞게 썼니라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내가 공급한 열 에너지를 내 목적에 맞게, 내 목적이 뭔데 여기서는? 일을 하는 게 목적이지. 그럼 일을 하는 목적에 맞게 쓴 게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걸 효율이라고 부르죠. 그럼 자, 내가 이건 공급한 열 에너지의 한 일의 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효율이라고 하는 건 2라고 표현한 거는 2는 누구와 누구 사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즉 만약에 이거 퍼센트로 따지면 어떻게? 퍼센트로 따지면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하시면 뭐야? 효율이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이거는 곱하기 100 하지 않고 그냥 0하고 1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알았지? 일반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가 있을까? 자동차는 휘발유가 있을 것이고 또 뭐도 있어? 경유 있지. 그럼 경유차가 한 32% 이 정도 되는 거고 휘발유는 한 28%? 이 정도 뽑기도 좀 떨어져.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의 효율은 뭐야?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음악 듣거나 히터가 나오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뭐의 목적? 움직이는 목적. 근데 그렇게 가는데 사용된 양이 한 28%, 32%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지.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가 하면 좀 더 높아지긴 하겠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뭐 나머지는 다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있어? 열기관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로 문제가 어떤 걸로 볼까요? 이 열기관하고 섞어지는 건 요거거든. 요건 아니겠구나. 문제에서 어떤 거 나와? 과정, 열기관의 과정들. 자 보십시다. 그래프를 일단 그릴 거야 내가. 됐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A, 그러니까 A, 여기 A는 여기 A. 다시 써야겠다. 미안합니다. 이건
카르노 기간을 쓸 겁니다. 자 보셔요. 얘가 이게 여기를 A라고 할 거고 B라고 할 거고 C라고 할 거고 D라고 할 거야. 됐어? 자 순서 어떻게 됩니까? A, B, C, D야. 이건 카르노 기간이라고 불러. 몇 페이지? 67페이지 쓸 겁니다. 됐어? 67페이지면 카르노 기간이라고 나와있지. 그럼 A, B 구간은 무슨 구간이야? A, B 구간? 등온 과정이지. 맞아요? 등온 과정이 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온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온도 변화 없다. 이게 여기 어떤데? Q가 W가 델타 U 이렇게 볼까? Q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얘가 있어요. 얘가 없고요. 즉 다시 말하면 뭐야? 온도 변화 없이 뭐가 하려면 일을 하려면 Q가 플러스가 돼야 돼. 흡수를 한다는 얘기야. 즉 여기서 어떻게 돼? Q1을 흡수를 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BC 과정입니다. 이건 뭐야?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단열 팽창 같은 게 에너지 공급이 있다 없다? 에너지 공급 없죠. 에너지 공급이 없으니까 얘는 어디 0이에요. 그럼 W가 얼마 되는가? 부피가 늘었지. 일을 했다 안 했다? 했지. 근데 어떻게 돼? 공급받는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는 G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써야죠. 됐습니까? 세 번째 부분이 C, 그 다음에 D 과정이에요. 이건 뭐야? 등온 과정이에요. 등온 압축이죠. 얘는 팽창이었습니다. 됐죠? 그럼 CD는 뭐야? Q가 마이너스죠. 왜냐면 얘는 압축을 받았지. 근데 온도 변화 안 돼. 압축을 받았으면 원래 온도 올라가야 돼. 근데 어떻게 됐대? 온도가 일정하대. 그럼 얘는 받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걸 이만큼 방출하는 거지. Q2를 버린 거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D에서 다시 누구야? A를 갑니다. 그럼 뭐야? 단열 압축이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압축은 0이야. 단열이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부피 증가 감소. 부피 증가 감소. 부피 증가 감소. 감소. 맞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온도 올라가야지. 이해돼? 그럼 잘 봐. 지금 현재 누구에서 BC 과정과 D, A 과정에서의 됐어? 델타 U 같다 다르다? BC 과정과 DA 과정의 델타 U 같다 다르다? 같다야. 온도 변화가 똑같아. 다시 말해 얘는 누구에서 누구 갔어? 이거 T1이라고 하시고 T2라고 생각할까? 그럼 얘는 T2에서 T1으로 줄었지. 그럼 얘는 뭐야? T1에서 T2로 갔잖아. 그럼 온도가 변하는 그 양이 똑같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온도 변화량 똑같다는 얘기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온도 변화량이 되는 거고. 이해돼? 또 하나 갑니다. 잘 봐. A에서 시작해서 다시 돌아와서 한 번에 열기가 지금 돌아온 거잖아. 한 사이클을 들었을 때 A라는 기체는 변화가 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원래 상태로 돌아왔으니까. 알았니? 근데 이거를 내가 뭐 할 거냐면 이거 같은 경우 있지. 자, 열기관의 효율 얼마냐? 열기관의 효율. 얘는 Q1분의 공급된 게 이거지? 그럼 누구야? Q1에서 Q2를 뺀 값이야. 그럼 요만큼이 일을 한 거라는 얘기지. 저만큼은 뭐야? Q1분의 W. 여기가 W가 되는 거야. 됐어? 알아두셔요. 됐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섞인다고? 열기가 나고 저기 나와 있는 요 그래프가 섞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표가 나오든지 그렇게 나와. 표가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나와. 표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표를 같이 그려주는 거야. 알았어? 쓸 거 쓰세요. 질문 다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가 니네 1학기 중간고사 모임입니다. 됐어요? 1학기 중간고사.
그다음 보시니까 밑에 보시면 연구기간 나왔죠? 아직 안 썼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일단 보십니까? 밑에 보시면 자 67쪽에 보면 카르노 기간 방금 얘기했었고요. 밑에 봅니다. 연구 기간 연구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일종 연구 기간 나와 있지 얘들아. 일종 연구 기간 뭐라 됐어?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작동하는 기간. 그러니까 무한 동력이야 무한 동력. 이거 뭐야? 동력이 없다는 얘기. 에너지가 없어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봐봐. 여기서 여기 이렇게 있을 거야 얘들아. 됐어? 여기에 스크류가 있어. 스크류는 누구하고 연결되냐? 물레방아하고 연결됐어. 물레방아하고 스크류가 연결된가? 그럼 물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물이 이렇게 떨어지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 물레방아를 돌려 안 돌려? 돌리겠지. 돌리면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 스크류를 돌리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물레방아 돌았어. 그럼 스크류가 돌아가지. 스크류가 돌아가면 물이 다시 올라가지. 네. 그럼 또 다시 떨어져서 물레방아 돌리겠네? 그럼 또 물레방아 돌아가니까 스크류가 돌 것이고 그럼 물은 또 올라가겠네? 이게 계속 반복되겠네? 그럼 얘들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에너지를 더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처음에 딱 주고 나면 없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왜 불가능해? 왜 불가능해? 어. 왜 불가능해? 연료 각지 1법칙. 왜 그러니까 뭐가 못해? 에너지는 전환되는 거 맞잖아. 근데 중요한 건 에너지 전환에서 그게 문제야.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됐어? 마찰에 대한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이런 걸로도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기서 같은 경우 저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이해돼? 자, 두 번째, 이종 연구기간이야. 열기관이 작동하면 방출한 낮은 온도의 열을 다시 높은 온도로 보내 사용할 수 있는 열 효율이 100%인 기간. 열 효율이 100%인 기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자동차를 내가 타고 갔어. 주차를 시켰어. 본네트를 딱 열어. 본네트가 뭔지 알지? 엔진 있는 쪽. 그걸 열어서 엔진에 손을 대.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상태에서 엔진에 손을 대면 뜨거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손이요. 디어요. 거기 온도가 되게 높습니다. 근데 몇 프로짜리는 어때? 돼도 괜찮아. 안 뜨거워. 뜨거울게 하나 더 차갑다가 돼야 돼.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자동차를 타봐봐. 내가 여기는 보트 있지 보트. 보트를 타고 왔어. 보트에서 어떻게 돼? 바닷물에 온도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아니 온도는 아니지. 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될까? 보트에 있는 열기관에서 바닷물에 있는 열을 뺏어. 그럼 바닷물 어때? 열 뺏겼으니까 뭐가 돼야 돼? 얼음 되겠지. 얼음이 돼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그 뺏은 열 에너지로 보트가 가는 거야.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왜 안 돼? 열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지. 네. 그럼 바닷물이 뜨거워 엔진이 뜨거워? 사람을 엔진 쪽이 없지. 그러니까 엔진 쪽에서 바닷물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이 가는 건 통상이지만 거꾸로 가는 건 말도 안 돼. 에너지 연료가 이 법칙에서 어긋나니까 안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 문제만 풀고 되면 뭐 할 거냐? 연료값 법칙은 흡입 겁니다. 어떤 거 풀어볼 거냐면요. 페이지 갑니다. 어떤 거 페이지? 84페이지에 52번 하나만 보여. 84페이지 52번. 84페이지 52번. 요거 하나 풀고 이로 넘어갈 겁니다.
깜짝깜짝 놀래. 이렇게 돼. 갑니다. A, B 과정 무슨 과정이에요? 그냥 에너지마다 안 붙어있대요. 이 정도 버리기겠죠. 그럼 얘가 Q가 되고 이거 얼마 돼? 0.7. 그럼 여기 얼마 이게? 넓이가 3.3Q. 그럼 뭐 하는 거야? 내가 한 일이 얼마야? 0.3Q. 그럼 일단 첫 번째 온다. S는 0.3Q 맞아 틀려? 맞고 두 번째 열기가 헤어를 몇 퍼센트? 0.3%가 1을 했으니까 30%가 되겠죠. A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다시 원래 상태로 들어왔으니까 변화 없겠죠. 이해되죠? 요거까지 보시면 기억 니은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숙제를 해주시면 돼요. 어디까지? 지금은 60번까지 해야 됐습니까? 자, 이제 87쪽 갑니다. 87쪽이면 뭐 있습니까? 연력학 법칙은 끝났고 특수상대성 이론 보는 거죠.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면 뭐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인데 우리가 배울 건 특수만 배울 겁니다. 됐어요? 근데 특수가 보면 자 혹시 이거 알아? 들어봤어? 쌍중의 요소 들어봤어? 들어봤어? 이게 무슨 소리야? 쌍중의 요소 들어봤어? 이게 뭐야?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쌍중이가 있어. 일란성 쌍둥이. 근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한나라시에 태어났겠지. 근데 이 사람은 지구에서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은 과학자가 돼서 뭐가 됐다? 우주 여행을 한 거야. 우주 여행을 했는데 둘 다 20살 때 뭐였어? 얘가 지구에 20살, 얘가 20살 그때 출발한 거야. 갔다 왔더니 40살이 됐어. B가. 근데 A가 70살이 됐다. 뭐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시간이 어떻게 돼? 다르게 흘러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이 다르게 흘러갔다는 얘기죠. 봐봐. 지금 현재 보면 자, 지훈아 헬스 할 때가 시간이 안 가? 아니면 물리 공부할 때가 시간이 안 가? 헬스할 때 뻥치지 마. 헬스 할 때가 시간 잘 가지? 헬스할 때도 안 가요 사실. 그렇지. 헬스에서 안 가? 그럼 어떨 때 빨리 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밤에 누웠어. 눈을 감았어. 눈 뜨면 아침이래? 아니네. 어제 새벽 4시에 눈을 감았어. 눈 뜨면 오후 4시네? 그 시간 12시간 정도의 느낌이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지. 그럼 다시 말할 때 그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거잖아. 똑같은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뭐가 됐다는 얘기야?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다 다르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이게 뭐야? A와 B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동안 갔으니까 같은 나이가 됐어야 되는데 A에는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B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즉 다시 말하면 뭐가 됐다는 얘기야? 움직이는 놈들의 빠르게 움직이는 놈들의 시간이 또 천천히 가요 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들은 뭐냐면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두 가지를 배우고 시간 지연을 다른 말로 뭐야? 시간 팽창이라는 말로도 해요. 시간 지연이 뭐야? 봐봐. 내가 지구에 뒀다. 시간을 쟀다. 내 시간을 쟀는데 나는 50살이 지났거든 50년이 지났거든. 쟤는 뭐야? 20년밖에 안 지났대. 뭐지? 제 시간은 천천히 지연돼서 간다는 얘기잖아. 아니면 우주인이 뭔가 난 20년밖에 안 돼. 왜 쟤는 왜 50년이 지났어? 나보다 시간이 뭐가 된 거야? 팽창돼 버렸구나. 난 빨리 지나가 버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다음에 길이 수축은 내가 지하철을 탈 거거든.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이 지나오겠지. 다 됐어. 그럼 지하철의 길이가 길까 짧을까? 길겠지 당연히.
근데 내가 딱 서 있는데 KTX가 확 지나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 길어 보일까? 짧아 보일까? 길어 보여? KTX 지나간 거 못 봤어, 한 번도? 나중에 딱 역에서 서봐. KTX가 지나가는 거, 그다음에 지하철 지나가는 걸 보면 누가 더 길어 보이나? KTX가 훨씬 짧아 보여요. 지하철이 훨씬 더 길어 보여요. 왜 그럴까? 훅 빨리 지나가지. 빨리 지나갔다는 얘기 내가 봤을 때 어제 길이가 짧아 보이거든. 다시 말하면 실제 길이는 KTX가 훨씬 더 길어요. 훨씬 더 길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가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내가 보기에는 얘가 더 짧아 보이는 거야. 그럼 길이 주는 거야. 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해돼? 자, 그 정도 보시면서 이제 얘기할 겁니다. 자, 보십시다. 자, 우리가 이제 볼 건 파동이라는 거. 파동을 예를 들어 음파 같은 거, 음파 같은 경우 뭐야? 내가 지금 말을 하지. 말을 했다는 얘기는 니네한테 귀에 들어가. 귀 들어가지. 귀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말을 해서 니네가 알아듣고 있는 거잖아. 지훈아, 동아야, 뭐였어? 대답을 했다는 얘기 내가 말한 게 니네한테 갔지.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우주에 가서 말을 하면 네. 뭘 현기를 불렀는데 왜 네가 왜 대답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주에서는 뭐가 없다는 얘기? 공기가 있다 없다? 공기가 없다는 얘기 뭔 소리야? 이 공기, 음파를 전달해줄 물질들이 없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불러? 무음파. 매질이라고 불러. 매질이 존재한 거야. 파동이라고 하는 거. 즉 다시 말하면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매질이라고 해. 여기 없어. 아, 없었대 안 썼대. 근데 중요한 건 매질이 존재한다고 당연히 생각했어. 우리가 물결파도 뭐야? 물결파도 물이 매질이고 소리도 뭐야? 공기, 액체, 고체가 매질인 거고 지진은 지진파는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진파가 매질이 되는 거잖아. 그럼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도 뭐야? 빛도 이때는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어. 파동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걸 했거든. 입자성 말고 파동성이라는 걸 했다고. 나중에 입자적 성질을 나중에 발견했지만 중요한 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했지. 그럼 당연히 뭐야? 빛도 뭐가 있어야 돼? 매질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 근데 그때까지 발견하지 못했어. 그래서 뭐라고? 아, 빛은 에테르라고 하는 매질이 있을 거야. 에테르라고 하자. 빛의 매질은 뭐야? 아직까지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지만 에테르라는 게 있다고 하자 라고 한 거지. 됐습니까? 그럼 봐봐. 에테르가 있다면 잘 봐라. 내가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있어. 됐어? 그럼 보트가 이렇게 갈 때와 이렇게 갈 때가 있어. 그러면 같은 방향일 때는 더 빨리 갈까 느리게 갈까? 여기가. 같은 방향일 때. 그러니까 물이 가는 거 보트가 가는 게 같으면 더 빨리 가겠지. 근데 반대 방향이라면 빨리 갈까 느리게 갈까? 느리게 가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매질의 흐름 방향과 됐어? 물질 뭘 파동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파동의 속도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다는 얘기는 아 그러면 이렇다는 얘기는 그럼 당연히 뭐가 됐다? 당연히 뭐가 됐다? 빛도 다를 거야. 에테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빛의 이동 속도가 다를 거야라고 당연히 하겠지. 그럼 만약 에테르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인데 빛이 이렇게 왔어. 그럼 빛이 빨라지겠지. 그럼 반대로 느려지겠지. 이걸 계속 연구를 했던 거지. 실제 매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갑니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 봅니다. 첫 번째 마이커슨과 몰리의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세요? 모든 탄성파에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는데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이걸 매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자기파인 빛도 이에 해당해서 매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그때까지 밝혀내지 못했으니까 찾지 못했으니까 에테르라고 하자. 그리고 이건 있을 거야 라고 가정을 했겠죠. 두 번째
마이커스가 몰리는 에텔의 존재를 확인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지구가 공전하는 동안 빛을 에텔의 흐름 방향과 나란하게 쏘았다가 되돌아오는 시간과 에텔의 흐름과 수직으로 쏘았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만약에 에텔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다르겠지. 즉 도착하는 시간이 다르겠지. 그래서 마이커스가 몰리의 실험 밑에 있는 그 실험이에요. 봐봐. 광원에서 빛이 나옵니다. 광원은 빛을 주는 곳이죠. 빛이 옵니다. 가운데에 반거울이라는 게 있어. 반거울은 빛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위쪽으로 튕기었고 하나는 통과를 시키는 거야.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고요. 여기에 거울이 있어. 그럼 튕겨서 오겠지. 튕겨서 오겠지. 그럼 이게 다시 이렇게 통과돼서 오겠죠. 여기서 빛 검출기가 있을 것이고. 이해돼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A와 B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에테르가 있다라면 당연히 뭔 차이가 있어야 돼? 빛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경로가 차이가 됐지. 경로가 차이가 났다는 얘기는 에테르가 어느 방향으로 흐름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지 간에 흐름, 에테르의 흐름이 있다라면, 에테르가 존재한다라면 얘네들은 뭐가 있어야 돼?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 차이가 생겼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시간 차이가 생긴다 안 생긴데? 안 생기는데 뭔 소리야? 에테르가 없다는 소리. 어? 그렇지, 에테르는 없다는 얘기죠. 이거를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험했는데 한 번도 시간 차이가 난 적이 없습니다. 뭐 에테르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에테르의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게 뭐라고? 방금 얘기했던 마이커스가 몰리의 실험입니다. 밑에 온다. 예측 지구 표면에 에테르 바람이 있다면 에테르 바람의 방향에 대한 두 빛의 진행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빛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가 생길 거야. 광원에서 나온 빛이 반거울을 통해 수직으로 나뉘어 진행한 후에 반거울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거울에 반사돼 다시 반거울을 통해 빛 검출기로 들어옵니다. 라고 했어요. 거기 1번, 2번 거쳐 3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1', 2', 3'으로 오는 게 있죠. 그럼 얘네들은 경로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경로 차이가 생겼으면 당연히 시간 차이가 생겼어야 되는데 실제로 본다 같을 속력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에테르는 존재한다 안 한다? 없다. 그러면 빛은 파동이지만 매질이 없는 파동이다 라는 것까지 나온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할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첫 번째, 자 보셔야 돼요. 자, 중요합니다. 뭐가 존재할 거냐? 얘는 지우고 이거 그냥 봐도 이거 선생님은 요거 그냥 저기다 놓으시냐 그냥 거? 아니 뜯어서 놓으시냐?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놓으신다고? 나 이거 잘 모르겠었어요.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돼요. 어? 책임질게요. 어? 네가 책임진다 그랬어 우리. 네. 난 몰라. 책임졌어. 대책임져.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걸 지우기를 지우고 가야 되는데 지금 딱 학원마다 달라. 어떤 학원 이걸 뜯어서 저거만 이것만 놓고 껍데기만 놓고 대부분 그런데 여기는 이 지우기가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많으니까 도구 되는 거 아니야? 어? 많으니까 도구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돼. 모르겠어. 정확히 이제 나중에 실제인데 여쭤봐야겠다. 맨날 가서 확인한다 그러고 안 해. 까보고. 깨끗하지? 자 그럼 이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아인슈타인의 가설이야 가설. 상대성 원리. 자 잘 들어주세요. 관성좌표에서 관성좌표계에서 운동 법칙은 다 성립된다. 이게 상대성 원리. 다시 봐봐. 내가 지금 현재 물건을 던질 거야. 나는 차에 탔어. 물건 던지면 어떻게 돼? 내가 보게 돼. 올라갔다 내려온 것처럼 보이겠지. 근데 니네가 보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못 치는 거야. 포문선으로 보이겠지. 근데 봐봐. 내가 여기에서 물체를 던졌다 놓으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뭐가 작용해? 어떤 힘이 작용해? 중요? 중력이 작용하지.
그럼 중력이 작용하니까 중력 때문에 속도가 느려졌다가 빨라져야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느려졌다가 빨라진다라고 나는 F는 MA를 지금 볼 거야. 나의 운동에서. 니네가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갔다 오는 것도 앞으로 가는 건 어차피 힘이 없을 거니까 내려오는 올라갈 때 속도가 느려져 빨라져? 느려지지. 내려올 때 빨라지지. 왜 느려지고 왜 빨라지는가? 중력 때문에 느려지고 중력 때문에 빨라지는 거지. 그럼 얘들도 뭐야? F는 MA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면 다 보십니까? 상대성 원리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관성 좌표계에서는 관성 법칙이 성립한다 뭐 당연하고요. 근데 봐봐 여기서 한번 보세요. 관성 좌표계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이따가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고유 시간, 길이도 고유 길이 이런 고유라는 말을 붙일 거거든. 근데 이 고유란 말은 어떨 때 붙일 수 있냐면 얘는 정지 관성계에서 붙일 수 있어. 정지 관성계에 붙일 수 있어. 그럼 봐봐 얘들아. 관성 좌표계는 정지 관성계라는 게 있고 운동 관성계라는 게 있어. 정지 관성계, 운동 관성계가 있다고 됐어? 얘들아, 정지 관성계에는 뭐가 정지 관성계야? 뭐가 정지 관성계야? 말 그대로 정지가 된 거지. 운동 관성계는 뭐야?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놈이야. 뭐라고? 운동 관성계는 뭐라고? 등속 직선 운동. 됐어? 다시 한번. 정지 관성계는 뭐라고? 정지 상태잖아. 운동 관성계는 등속 직선 운동. 봐봐 얘들아. 가속도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가속도는 우리가 안 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속도가 안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봐봐. 차에 사람이 탔습니다. 이 사람은 바깥이 보이지 않아요. 됐습니까? 차가 가고 있을 거고요. 밖에서 사람이 봅니다. 됐죠? 안에 지훈이가 타고 있는데요. 이 지훈이는요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밖에 보지를 않아요. 됐죠? 그 다음에 밖에서 현기가 지훈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훈이는 정지관성계야, 운동관성계야? 응? 뭐라고? 운동.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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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정지관성계예요. 됐어요? 근데 얘는 누구예요? 여기는 운동관성. 왜 그러냐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본 대상이 어떻게 되냐를 봐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봐봐, 지훈이는 뭘 봤대? 밖을 봤어 안 봤어? 그럼 내가 핸드폰만 보고 좀 바깥에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한계는 누굴 봤어? 아, 지훈이가 지나가네? 움직이는 걸 본 거지. 움직이는 걸 봤으니까 하는 거야. 운동관성계라고 하는 거야. 그게 헷갈리면 여기서 계속 헷갈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봐봐. 내가 봤을 때 제가 어떻게 한다고? 움직일 거야, 멈출 거야. 이걸 보셔야 돼. 움직이는 뭐라고? 운동관성계. 정지했으면 정지관성계. 그 다음에 우주선을 볼까? 아까 전에 내가 지구에서 있던 사람이 있었고 우주에 있던 사람이 있었지. 그럼 우주에 있던 사람은 정지관성계, 운동관성계야. 우주로 여행 갔다 온 사람은 정지관성계야. 왜냐면 우주선 안에서 바깥이 안 보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보여. 바깥이 안 보여서 깜깜 바깥이 안 보이는 상태니까 난 우주선 안에만 있는 거지. 우주선 안에 있을 땐 얘가 내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내 시간을 재고 그다음에 안에서만 생활하니까 나는 봐봐 얘들아, 우리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어 안 움직이고 있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 우리는? 우리는 안 움직여?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우리가? 그거 말고 안 움직이죠. 우리가 걸어다니냐고. 아니잖아. 근데 달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자전하잖아. 공전도 하잖아.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럼 밖에서 누구를 보는? 우주선을 보면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관성계야. 근데 우주선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때? 이런 지구라는 우주선 안에 있는 우리는 밖에 보여 안 보여? 움직여 안 움직여? 우린 정지관성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본 게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럼 하나 더 적어봐. 만약에 자 지구가 있을 것이고요. 목성 많이 얘기해. 목성은 뭡니까? 달에서 봅니다. 자 여기에 달에서 현기가 봤습니다. 현기가 보면 지구하고 목성까지 거리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한다고 그냥 볼 거야. 안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됐어? 원래 이제 공전하고 이제 하다 보면 약간 뭐야? 지구가 공전궤도가 완전 원이 아니기 때문에 타원이기 때문에 약간 거리가 달라지는 건 당연히 있어. 근데 또 나보다 지구보다 목성은 외행성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태양의 반대쪽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긴 하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달이 지구에서 목성 사이의 거리를 볼 때 이 거리는 고정인 거야. 다시 말하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그랬더니 이게 이거 뭐야? 고유 길이라고 그래. 변하지 않는 거야. 무슨 관성계? 정지 관성계. 근데 우주선에 탔어. 우주선 타고 갈 건데 얘가 다가가는 거 가면 목성이 보이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할까? 무슨 관성계? 운동 관성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목성이 다가온 거잖아. 목성이 다가왔으니까 난 무슨 관성계? 운동 관성계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우주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주선 안에서 바깥이 안 보였습니다. 그럼 나 무슨 관성계? 정지 관성계. 근데 내가 딱 봤더니 뭐가 됐대? 우주선이 가고 있는 도중에 목성이 다가왔어? 무슨 관성계? 그럼 봐봐. 얘네가 딱 서 있어. 나는 우주선 타고 그냥 가고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난 무슨 관성계? 근데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니네를 봤어. 어이씨 뭐야 내 뒤를 가네? 이쪽을 가네? 뭐야? 운동 관성계.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뭐가 나와? 고유라는 말이 나올 거야. 고유. 됐어? T 고유와 T라는 말이 있어. 그 다음에 L 고유와 L이 있어. L 고유는 뭐야? 이 길이. L은 움직이는 놈의 길이. 아까 전에 내가 뭐 있었어? 기차가 KTX에 지나가지. KTX에 딱 서 있을 때 그 길이와 지나갔을 때 길이가 똑같이 느껴질까? 다르게 느껴질까? 다르게 느껴지지. 지나가는 게 훨씬 더 짧아 보일까? 왜? 움직였으니까. 정지했을 때 내가 뭐 보는 건데 무슨 관성계? 운동 관성계. 근데 움직이는 걸 보면 정지한 걸 보면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걸 보면 정지 관성계지. 움직이는 걸 보면 운동 관성계지. 또 갑니다. 다 우주선 있지. 달에서 현기가 지구에서 목성 사이의 길이를 봅니다. 이거 무슨 길이야? 고유 길이야? 운동 길이야? 운동 길이야? 지구에서 목성까지 고유 길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주선을 타고 갑니다. 우주선을 봅니다. 우주선의 길이는 뭐야? 현기가 왔을 때 고유 길이야? 아니면 운동 길이야? 운동 길이야 그때. 왜? 운동하는 걸 본 거니까. 그 개념을 잡읍시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됐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개념을 잡으라는 얘기는 그걸 해줘야 뭘 해먹을 수 있어. 여기서 뒤에 설명할 수 있어. 됐습니까? 다음 주가 되면 이 책이 다 끝날 거고 그 다음에 교재를 갖다 줄 거야. 다음 주 교재를 갖다 줄 거야. 근데 다음부터는 뭐가 있어? 자기장, 전자기장 들어가는 게 훨씬 쉬운 거야. 그 다음 파동 들어가면 돼. 최대한 우리가 어디가 최대한 나가는 만큼 나갈 거고요. 그러면 일단 그거 전자기장 끝나고 내 계획은 원래 전자기장 끝나고 파동까지 다 끝나는 게 목표였는데 그거는 조금 파동까지는 다는 조금 못 나갈 것 같아요. 다음은 최대한 나갈 만큼 나갈 거고 알았지? 자 중요한 건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갑니다. 자 이제 87페이지 88페이지 온다. 자 88페이지 보면 무엇입니까? 자 서로 다른 관성 좌표계에서 본 공의 운동이라고 나왔죠. 보이세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트럭 위에서 공을 연지 위로 던져 올린 경우 공의 운동을 모두씩 F는 MA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트럭 위의 관찰자는 공이 똑바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으로 보이지. 그 다음 두 번째도 보니 지면에 있는 관찰자는 공이 포물선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맞죠? 그래도 뭐로 다 설명 가능해? 이 현상을 F는 MA로 다 설명 가능하지. 힘이 있으면 물체는 가속도를 갖는다. 이걸로 다 설명 가능하죠? 그럼 두 번째, 자 첫 번째 가설에서 보면 상대성 원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뭘 봐야 될 거냐? 두 번째는 방속 불변의 원리. 방속 불변의 원리고 방속이 뭐야? 빛의 속도지. 빛의 속도 C라고 얘기를 해요. 방속은 겁나 빨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건
똑같다고. 야, 아까 에테르를 왜 했을까? 에테르 있으면 어떻게 돼? 빨라진다, 느려진다. 빨라질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잖아. 에테르가 있으면. 네. 근데 에테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속도 누가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안 변해. 그래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 보면 C는 얼마니? 약 30만 km/s야. 30만 km/s 빠른 거야, 느린 거야? 그치? 내가 예를 들면 봐봐. 버스 자동차를 타고 있어. 100km/h로 온다. 근데 내가 이걸 가면서 레이저를 니네한테 빡 쐈어. 그럼 레이저의 속도가 니네가 되게 빠르게 30만 km/s보다 더 빨리 느껴져? 그러진 않지. 그 무슨 소리야? 100km/h는 몇 미터/s야 혹시? 알아? 100km/h는 몇 미터/s일까? 약 27m/s 혹은 28 정도. 30만 km/s와 27m/s 누가 넣고? 얘를 갖다 더해봤자 얼마나 차이 날 것 같아? 됐어?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속 불변 원리까지 두 가지 본다. 어디에서 측정하든지 간에 광속은 어떻게 빛의 속도? 30만 km/s.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해되세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볼 겁니다. 바로 밑에 봅시다.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보았을 때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도는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광속 불변 원리죠. 자, 광원이 관찰자 쪽으로 다가온다. 광원이 관찰자로부터 멀어진다. 광원과 관찰자가 서로 다가간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광원이나 관찰자의 온도와 무관하게 빛의 속도는 항상 뭐로? C로 일정하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제 특수상대성 이동에서 배워야 될 것들은 좀 전에 했던 시간, 지연,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마지막 하나 뭐 할 거니? 그 사건의 상대성. 자, 봐, 뭐야? 두 사건의 동시성이라고 나왔을까? 뭐야? 두 사건. 다시 말하면 뭐 할 거니? 자, 내가 여기서 잘 봐라. 여기서 빛을 번쩍 할 거야. 광원에서 빛이 나오겠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럼 여기에 같은 거리에 빛 검출기가 있다고 생각해봐. 됐지? 근데 내가 여기 서 있어. 그럼 여기서 불을 켰으면 얘가 간 것과 얘가 간 게 같은 거리니까 똑같은 빛이 갔겠지. 그러니까 동시에 번쩍하겠지. 도달했다라고 하겠지. 근데 밖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얘가 될 거니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두 검출기가 동시에 번쩍 울려야 돼. 맞지? 빛의 속도는 똑같다며. 맞지? 근데 빛의 속도 똑같은데 같은 거리니까 당연히 동시에 도달하겠지. 근데 니네가 보기에는 다르게 느낀다고. 다르게 느낀다는 얘기는 뒤에 게 먼저 도달하고 앞에 게 나중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니네가 보기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두 사건의 동시성.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얘가 뭐야? 두 사건,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죠. 자, 봐봐. 얘가 두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건 다르게 나타나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지구에선 이게 불가능해. 왜 불가능해? 지구에선 이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 즉 다시 말하면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거든. 근데 이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가정하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다음 주에 뭐 배울 거니? 문제풀이 한 다음에 요거 마저 갈 거야. 됐어? 됐어? 그럼 이 책이 다음 주에 다 끝날 겁니다. 아마. 알았죠? 일단 숙제는 해갖고 오실 거 그 정도 해갖고 오시면 되고요. 됐어? 오케이. 어디까지? 아까 86초까지 숙제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갑시다. 고생했습니다. 일단 쓰레기 잘 버리고